네네. 자, 우리 이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91페이지 기대 효용 이론인데요. 네, 그걸 중심으로 한번 볼게요. 이쪽으로 오시면. 자, 기대 효용 이론 이렇게 두 번째 돼 있습니다. 기대 효용 이론. 그러니까 이제 그 전에는요, 왼쪽에 보시면 세인트 피터스버그, 상테스부르크 모형 역설이라고 나와 있는데, 거기서 원래 시작돼요. 이제 사람들이 선택할 때는 기대치가 중요하지 않을까? 기대소득을 보고, 이게 기대치, 소득이, 내가 비용 대비 기대 소득이 0보다 크면 당연히, 내가 어떤 이러한 도박에 참가를 할 것처럼 이렇게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거기 왼쪽에 보시면은요, 첫 번째 줄 보세요. 상트페테스부르크의 역설 첫 번째 줄에 기대치는 불확실성화의 선택을 하는 사람에게 얼마나 큰 중요성을 가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동전 던지기 게임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단락 보시면 이 게임을 할 때 앞면이 나오면 그냥 돈을 받는 거야. 그래서 근데 앞면 나올 때까지 계속 게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이제 뒷면 나오면 다시 앞면 할 수 있고요. 근데 거기 보시면은 두 줄 내려가 보시면 n번 던졌을 때 처음 앞면이 나왔으면 그가 받는 상금은 이 n승을 받게 된대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동전이 있는데 처음에 던졌어요. 던졌더니 앞면이 나온 거야. 그럼 한 번에 그냥 게임이 끝났잖아요. 그러면 내가 얼마를 받습니까? 라고 하면은 앞면이 나올 확률이 2분의 1이죠. 근데 2의 n승인데 2의 1승이 되니까 그냥 2분의 1에다가 첫 번째 나와버렸으니까요. 그냥 1 이걸 받게 돼요. 오케이. 근데 만약에 앞면이 안 나왔어. 그러면 뒷면이 나왔다고 합시다. 그럼 이제 한 번 더 또 게임을 할 수 있어. 앞면 나올 때까지. 우리가 화투나 무슨 그런 거 하다 보면은 그냥 올인 해가지고 자기가 이길 때까지 계속 하자는 사람 있잖아요. 그래서 앞면이 나왔습니다. 그럼 이거는 이제 뒷면이 한 번 나오고 여기 이제 앞면이 나오고 그 다음 이제 앞면이 나오는 거니까 이때 나의 기대치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은 먼저 뒷면이 한 번 나와야 되고요. 그 다음 앞면이 나오니까 요거의 제곱이 되겠죠? 근데 내가 받는 돈은 어떻게 됩니까? 하면 두 번 게임을 했으니까 2의 n승 이렇게 하기로 했으니까 2의 2승 이렇게 돈을 받는다고요? 그럼 당연히 1 기대치가 1 이렇게 돼요. 근데 안타깝게 또 뒷면이 나왔습니다. 연속해서 뒷면이 두 번 이렇게 나온 거죠. 그럼 또 게임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앞면이 나오게 되면 그러면 이제 나의 기대 소득은 어떻게 됩니까? 하면 처음에 연속해서 뒷면 그 다음에 이제 앞면 나오는 거니까 2분의 1 뒷면 2분의 1 뒷면 앞면 나오는 거니까 2분의 1에 3승이 되고 2분의 1을 3번 곱한 겁니다. 거기다가 돈은 얼마 받습니까? 3번 게임 했으니까 2의 n승 하게 되면 이것도 1 이렇게 됩니다. 무한정 게임을 계속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내가 얻게 되는 기대치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은요. 그래서 맨 마지막 줄 보세요. 왼쪽 칼럼 맨 마지막 줄에 이로써 몇 번째 처음 앞면이 나오든 기대치는 항상 1이에요. 첫 번째 나와도 1, 두 번째 나와도 1, 세 번째 나와도 1 계속 이렇게 됩니다. 자, 오른쪽 가볼게요. 첫 번째 줄. 게임의 전체 기대치는 어떻게 됩니까? 하면 모든 경우에 대해서 각각의 기대치를 다 더하는 거니까 이게 무한한 경우가 나올 수 있겠죠. 그러면 거기 나와 있는 기대치를 다 더하게 되면 게임 전체 기대치는 무한대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기대치는 무한대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자, 거기까지가 첫 번째고, 자, 다음 단락 보시면 자, 중간에 보니까 스위스의 수학자 니콜라스 베르누이가 이제 한번 본 거야. 야, 기대치가 무한대인데 거기 사람들이 돈을 생각보다 예를 들면 한 10,000원이든 얼마 안 되고 게임을 참가비가 얼마 안 되는데 참가 비용이 생각보다는 작아요. 작은데 그럼 기대치가 훨씬 더 크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당연히 기대 소득, 기대치 그냥 같이 보시면 돼요. 그럼 기대 소득이 굉장히 크니까 당연히 게임 참가해야 되거든요. 근데 거기에 지나가는 많은 사람들이 이상하게 남는 장사인데 기대 소득이 0보다 훨씬 더 크고 남는 장사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에서 근데 게임에 이상하게 참가를 안 하더라는 거예요. 아니 왜 이러지? 이렇게요. 아니 남는 장사인데 왜 안 하지?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위험에 대한 태도, 기대, 소득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기대 효용의 기대치가 더 중요하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베르누이도 뭐 아시겠지만 그 뭐 패밀리 이름이겠죠. 그래서 그 베르누이 사촌이 다음과 같이 풀었대요. 그래서 그 마지막 단락 네 번째 줄 보시면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은 기대 수익, 기대 소득, 기대치가 아니라 기대되는 만족감, 기대 효용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기대 효용 이론이 등장하게 됐습니다. 자, 요거를 좀 더 일반적으로 접근해서 나타낸 사람이 자, 191페이지 가보시면 거기 보시면 두 번째 줄 현실에서 직면하는 불확실성화의 선택이 두 가지 이상의 가능한 상황이 결부된 경우가 많아서 요걸 좀 일반화시킨 게 그 뭐 천재 수학자라고 그러죠. 폰 노이만과 모르겐스테른이 둘이 요거를 이제 좀 확장시켜서 발전시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거와 관련된 어떤 기본적인 가정 몇 가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책에 설명이 잘 나와 있으니까 좀 따라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떤 복권이 나와 있는데 첫 번째 가정은 완비성이라고 돼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이제 선호에 대한 기본 가정과 비슷해요. 자, 거기 볼까요? completeness 나와 있는데 첫 번째 줄에 어떤 두 개의 선택 가능성을 놓고 비교한다 하더라도 하나를 다른 것보다 더 선호한다? 에이, 무차별하다? 싫어하다? 이거를 평가할 수 있어야 되네요. 우리 뭐 비교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했었죠. 뭐 그대로예요. 그래야지 뭐 판단, 선택을 할 수 있겠죠. 자, 이행성 거기 보시면 갖게 된다. 뭐 그대로 보시면 되겠고, 다음 두 번째 연속성이라고 되어 있네요. 연속성. 자, 연속성은 거기 보시면 자, 피해 확률로 어떤 상을 주는 복권이 있는데 로터리 P가 있나 봐요. 확률로 상금을 줘요. 자, 근데 만약 P가 1이면 A를 확실하게 갖는 것보다 이 복권을 더 선호하게 되고요. P가 빵이면 A를 확실히 갖는 쪽을 더 선호한다. 그러니까 P가 1이 되면은 어떤 A가 있는데 A랑 이제 비교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복권이고요. 복권이고 이런 확실한 어떤 금액이에요. 확실한 금액. 어떤 금액이 이렇게 있는데 이 사람이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P가 만약에 1이 되면은요. A를 확실하게 갖는 것보다 이 복권을 더 선호하고요. 이게 P가 1일 때 P가 만약에 빵일 때는 이 당첨될 확률이 거의 없는 거잖아요. 그럼 당연히 A를 선호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네요. 뭐 그 당연한 얘기죠. 0과 1 사이에 있고요. 자, 그런데 이게 1일 때는 얘를 좋아하고 0일 때는 얘를 좋아하고 역시 얘랑 둘 다 같게 느끼는 확률이 있을까? 뭐 중간에 어디 있겠죠. 그게 바로 연속되는, 끊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두 개가 같게 되는 확률이 있을까? 있다라는 게 연속성의 공리예요. 다음 세 번째 독립성 봅시다. 세 번째 독립성. 자, 독립성은요, 의사결정자가 A와 B 사이에 아무런 차이를 느끼지 못하는데 C는 또 둘과 아무 관계없는 제3의 결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제3의 관련 없는 거에 대해서 영향을 안 받아야 된다는 것인데요. 자, 거기 보시면 P의 확률로 A를 주는 동시에 1-P의 확률로 C를 준다라고 합시다. 또한 이렇게요. A라는 복권은 P의 확률로 얼마를 주고요. B라는 복권은 거기 보시면은 거기 보니까 1-P의 확률로 C를 준다라고 합니다. P의 확률로 A를 주는 동시에 1-P의 확률로 C를 주는 그런 복권이 있대요. 이렇게 할까요? P의 확률 1-P의 확률로 P의 확률로 얼마를 준다? 예, 이때는 A를 주고요. 1-P의 확률로 C를 주는 복권이 있대요. 자, 그리고 B라는 복권은요. 자, 거기 보시면 P의 확률로 얼마를 줍니까? P의 확률로 B를 주는 동시에 1-P의 확률로 C를 주네요. 1-P의 확률로 C를 주는 이런 복권이에요. 뭐 두 개 뭐 생각해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 페이지 가볼게요. 자, 근데 이 사람의 경우에는요, 보면은 거기 보시면은 뭐 앞에 다시 한번 보세요. A와 B 사이에 아무런 차이를 느끼지 못한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A와 B가 아무런 차이가 없대. 그러니까 뭐 A나 B는 같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A와 B가 같은 상황인데, 근데 1-P의 확률로 C와 C 이렇게 주면 그러면 이 복권이나 이 복권도
나는 뭐 똑같네? 뭐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C가 있던 없던 관련 없는 경우에 A와 B가 같으면 그냥 효용 만족도 뭐 똑같이 생각한다. 네, 그 뜻입니다. 자, 부등 확률 나와 있는데 그거 그냥 봐보세요. 거기 보시면 복권이 2개 있는데 상을 탈 확률이 높은 거를 더 선호한다. 당연한 거겠죠. 그래서 부등 확률 있고요. 부등 확률. 그리고 또 하나 거기 보시면 5번째는 복합 확률 이렇게 있습니다. 복합 확률. 자, 복합 확률 같은 경우에는 뭐 또 부연 설명을 밑에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밑에 가보시면 독립성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뭔 소리야? 이렇게 될 수 있어서요. 요거에 대한 추가 설명을 한번 봅시다. 자, 2번째 단락 내려가 보시면 3번째 독립성의 공리는 다음과 같은 예를 통해서 쉽게 이해할 수 있겠다. 뭐 이 가정을 가지고 뭐 물어보지는 않을 거예요. 가정은 성립한다고 전제하고 얘기할 텐데 그래도 뭐 한 번쯤은 봐두시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소비자는요 휴대폰과 디카 사이에 아무런 차이를 느끼지 못한대요. 그러니까 휴대폰과 디카 사이에 뭐 효용이 똑같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똑같다 선호가. 자, 그런데 이 둘 외에도 야구 점퍼라는 제3의 상품이 있대요. 이렇게 쓸게요. 그냥 휴대폰 있고요. 디카가 있고요. 야구 점퍼가 이렇게 있어요. 상품이 이렇게 3개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있는데 자, 2개의 복권이 있는데 하나는 0.3과 0.7의 확률로 휴대폰과 야구 점퍼를 상으로 주는 한편. 그러니까 하나의 어떤 복권이 있는데 그 복권은 피해 확률로 휴대폰을 주고요. 이렇게 더하기 1- 피해 확률로 디카를 주는 그런 상품이 있대요. 뭐 그냥 그 얘기를 그냥 쓴 거예요. 근데 그 P가 얼마다? 네, 요 각각 이게 0.3의 확률로 휴대폰을 주고 0.7의 확률로 디카를 주는 그런 상품이 있네요. 자, 다른 하나는요 0.3과 0.7의 확률로 디카와 야구 점퍼를 준대. 얘는 이제 이렇게 2개를 주고요. 그러니까 다른 하나는 0.3과 0.7로 거기 보니까 디카와 야구 점퍼를 준대요. 디카와 야구 점퍼를 이렇게 준대요. 그러니까 뭐 요거지 뭐. 그래서 다른 어떤 복권은 똑같이 0.3과 디카를 주고 더하기 0.7이라 해야겠네. 0.3에 야구 점퍼를 주고 0.7에 디카를 이렇게 준대요. 근데 이 사람 입장에서는 뭐 저기 나와 있는 야구 점퍼나 휴대폰이 2개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아무런 차이가 없다라고 하면은 뭐 위에 나와 있는 복권이나 이거나 그냥 똑같다라는 것이죠. 네, 그거 보시고요. 다음에 여기에 나와 있는 복합 확률 설명이 있어요. 요걸 한번 보도록 하시죠. 복합 확률 이렇게 보시죠. 자, 마지막 단락에 설명이 있습니다. 자, 거기 보시면은 2번째 줄 보시면 어떤 복권이 있는데 당첨될 확률이 0.3이거든요. 당첨될 때 돈으로 주는 게 아니라 또 복권을 주는 거야. 우리가 복권 긁다 보면 또 다른 복권 구입할 수 있는 그런 복권으로 오히려 당첨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새 복권인 경우 당첨될 확률이 0.2가 되면 당첨되었을 때 금액이 300만 원 이렇게 되네요. 자, 그러면 이건 2단계로 구성된 복권이잖아요. 그게 복합 복권입니다. 그럼 처음에 이제 복권을 샀어. 복권을 샀는데 복권이 당첨이 됐어요. 당첨이 얼마냐면 P의 확률로 거기 보시면은 얼마예요? 0.3의 확률로 당첨이 되는데 이때는 복권 2를 줘요. 복권 B 복권을 또 줍니다. 이 복권을 샀더니. 근데 이 복권이 또 당첨될 확률이 어떻게 되냐면 B라고 해야 되나? 이제 2라고 할까요? 이렇게 1, 0.2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돈을 얼마 주냐면 거기 보니까 300만 원 이렇게 돈으로 이렇게 받게 되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이게 2단계로 이루어져 있네요. 자, 이렇게 2단계로 된 것은 그냥 아예 그냥 당첨 확률이 0. 이게 P3라고 할게요. 이게 0.3 곱하기 0.2 하니까 0.06의 확률로 300만 원 주는 이 복권하고요. 그냥 내가 봤을 때 뭐 똑같다. 뭐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자, 그래서 밑에 즉 하고 나와 있습니다. 우연성의 심판을 몇 단계 걸쳐 받는지에 상관없이 나한테는 궁극적인 확률이 요게 됐다가 당첨돼서 요게 되는 건 0.6, 요게 똑같으면, 금액이 똑같으면 뭐 이거나 뭐 단계를 거치는 거나 뭐 동일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뭐 요 정도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오른쪽에는 193페이지에 상금의 차이가 약간 날 때는 약간 우리가 느끼는 요게 좀 성립이 안 되는 것 같은 충돌되는 듯한 느낌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가 거기 좀 이렇게 직관과 어긋나 보이는 게 있는데 그거는 뭐 살짝 넘어가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요 정도 공리만 보시고요. 다음 가정만 보시고 다음 두 번째 폰 노이만 모르겐스테른 효용함수 볼게요. 폰 노이만 모르겐스테른 효용함수. 아시겠지만 이제 모르겐스테른은 이제 그 프린스턴 대학의 경제학자고요. 폰 노이만은 뭐 경제학자라기보다는 뭐 수학, 뭐 컴퓨터 등등 뭐 여기저기 원자폭탄도 만들고 다 이것저것 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줄 한번 볼까요? 자, 불확실성하에서 앞에서 얘기한 공리가 충족된다라고 하면 합리적인 의사결정자는 자, 거기요. 기대효용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기대효용을 극대화하는 걸로 이제 어떤 선택을 하는 거예요. 기대치가 아니라. 그래서 이게 뭐 증명되어 있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자, 이러한 상황에서의 선호 체계를 폰 노이만 모르겐스테른 효용함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맨 마지막 줄에 보니까 어떤 복권이 있는데 당첨될 확률이 0.001이래요. 인데 당첨되면 노트북을 선물로 받는다고 합니다. 떨어질 확률은 어떻게 해요? 0.99999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복권이 있는데 얘 당첨될 확률이 0.001 이렇게 돼 있나요? 1-P의 확률로 이렇게 되는데 당첨되면은 노트북인데 거기 보니까 노트북은 얼마냐면 효용이 노트북이 되는데요. 노트북을 받았을 때 금액이 아니고 이제 화폐로 나타내는 금액이 아니고 이때 효용이 노트북의 효용 유틸리티 이거를 얻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꽝이 돼버리면은요 볼펜을 선물로 받는 데네요. 볼펜도 효용이 있겠죠. 그래서 볼펜을 받았을 때 효용 이렇게 누릴 수 있고요. 이렇게요. 효용을 얻게 되고요. 자, 거기에는 보니까 노트북과 여기 보시면 볼펜의 효용이 거기 있어요. 두 번째 줄에 보니까 노트북에서 얻는 효용이 1000유틸이고 유틸이라는 건 뭐 가상적인 효용을 측정하는 그냥 단위예요. 1000이고요. 볼펜은 1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기서 아까 얘기했던 기대치와 비슷하게 여기선 기대 효용을 계산할 수가 있는 거죠. 기대 효용을 보시면 그래서 요거는 이제 기대 효용이다 해서 요게 효용이 요 안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게 뭐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내가 얻게 되는 이제 금액 노트북이냐 뭐 볼펜이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데 위에 나와 있는 것처럼 노트북이 될 확률은 0.001이네요. 그래서 P 곱하기 그때 효용이 노트북일 때 효용 이렇게요. 요거 효용이에요. 값이 아니라. 그 다음에 1-P의 확률로 저기 볼펜이 당첨되죠? 이때 1 이렇게 될 거예요. 근데 이렇게 우선 쓰도록 하시죠. 이렇게요. 이렇게 된 거를 거기 위에 세 번째 줄인가요? 거기 아예 식으로 써놨습니다. 당첨될 확률이 0.001이고요. 노트북 그때 효용은 얼마입니까? 라고 하면 1000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 더하기 당첨이 안 됐습니다. 그러면 0.999네요. 0.999 곱하기 이 볼펜일 때 효용은 1이라고 했으니까 1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계산하니까 1.999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네요. 거기까지 됐죠? 자, 밑에 7-1은 이 과정을 좀 더 일반화시키자라고 해가지고요. 거기 보시면 그때 효용을 이렇게 한 거예요. A가 노트북이고요. B가 볼펜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책에서는 요거를 A라고 했고요. 요걸 B라고 했고요. 식이 거기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래서 우리가 요거 값을 뭔가 이렇게 숫자로 표시할 수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그래서 거기 밑에 보시면은 그래서 요런 것들은 우리가 약간 느낌이 기수성의 성격을 지닌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효용함수 얘기할 때 서수적 효용, 뭐 기수적 효용 이렇게 했잖아요.
자, 그래서 그 다음 단락에 보시면 UA와 UB는 어떻게 알아내는가 해서 나타나는데 각각에 대한 확률로 쭉 계산해요. 다음 단락에 보시면 또 얘가 있어요. 거기 10억 원의 이득을 얻는 경우 효용을 100으로 놓고요. 2억 원의 손실을 보게 되는 경우를 효용 빵으로 놨습니다. 그래가지고 계속 계산을 하는 거야. 또 계산을 해서 만약에 거기 보니까 10억의 효용을 이제 어떤 숫자 값을 부여해요. 100이라고 하고요. 만약에 손실을 봐요. 2억 원의 손실을 보게 되는 것을 빵으로 이렇게 놓게 되면 기준이 잡힌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 첫 번째로 이런 기준을 잡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효용함수를 이렇게 끄집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수평축에 보니까 이득의 수준, 이득의 크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수직축이 뭐냐면 그때 얻게 되는 효용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한 것처럼 마이너스 2억 원이다 라고 하면 마이너스 2억 원이 바로 효용이 빵 해서 여기를 A라고 놓은 거고요. 요걸 A점 이렇게 놓은 거죠. 그리고 이제 10억 원일 때가 거기 보시면은 100 해서 여기다 놓은 거예요. 효용이 100 해서 점점점점점 해가지고 이렇게 점점점점 해서 여기가 얼마요? 10억 이렇게 돼요. 여기가 B점 이렇게요. 여기가 B점 이렇게요. 각각의 상황을 이렇게 해서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다시 왼쪽으로 가보시면은 마지막 단락 한번 볼게요. 자, 두 번째 단계에서는 이 끝을 먼저 잡아주시고, 자, 우리가 그 효용 수준을 알고 싶은 임의의 금액, 예를 들어 3천만 원의 이득과 관련해 가지고 의사결정자에게 물어봐요. 그 의사결정자에게 야, 확실하게 3천만 원의 이득을 얻는 경우와 피해 확률로 10억 원의 이득을 얻고 1-P로 2억 원을 손실을 볼 가능성, 그걸 이제 비교하게 하는 거야. 그래서 너 얼마가 되면은 얼마의 확률이 되면은 동일하게 만족을 누리니 이렇게요. 자, 다시요. 확실하게 3천만 원의 돈이 확실한 돈이에요. 확실한 3천만 원이 얻게 되는 효용 이거와, 야, 너 만약에 복권에 대박이 나게 되면 거기 보시면 10억의 이득을 얻어요. 효용인데 10억의 이득을 얻을 때 효용과 이렇게 더하기, 그 다음에 1-피해 확률로 꽝이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2억의 손실이니까 마이너스 2억 이렇게요. 그러니까 꽝이 되는 거, 잘 되는 거, 요거에 이제 확률을 동일하게 만드는, 요거를 동일하게 만드는 P가 있을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렇게 요걸 했더니 다음 페이지에 가보시면 그게 바로 이 식이네. 그래서 확실한 3천만 원과 뭔가 이 불확실한 요거랑 똑같은 거. 근데 이 사람이 그게 있긴 있겠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P가 존재한다는 연속성 때문에 대답을 했어요. 얼마로 대답했냐면 P가 0.4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P가 0.4다. 그럼 얘는 1-P는 0.6이 되겠죠. 그렇게 되면 3천만 원이라는 확실한 돈이 가져다주는 효용은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40 이렇게 될 겁니다. 그렇게 해서 밑에 한번 보세요. 3천만 원이면 어디에 위치했어요? 거기 0.3 있죠? 여기가 0이고 여기가 0.3 이렇게 있습니다. 0.3. 자, 그때 확률이 거기 보시면 0.4가 됐을 때 효용이 40 이렇게 되면 점점점점 해가지고 여기 해당하는 게 조금 약간 위에 있어야 되는데 여기쯤 납시다. 이렇게 여기서 점점점점 해서 여기가 거기 보시면 C점 이렇게 나와 있는 거네요. 요때 P가 얼마냐면 0.4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0.4가 되면 요때는 요거 확실한 요거랑 두 개 똑같아지는 확률을 찾아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만약에 0.5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0.5면 당연히 이건 똑같아지는 거예요? 같아지는 거예요? 0.5가 되면 위에 있을 것이고 1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1이면은 이게 확률이 1이니까 이게 꽝 되니까 이게 10억일 때 효용 그거가 되니까 여기가 될 거예요. 이거 쭉 해서 여기가 1이면은 따로 없으니까 그냥 뭐 D라고 할까요? 이렇게 이걸 D라 합시다. 얘가 만약에 0.5면은 D는 P가 0.5면은 이렇게 될 것이고, 만약에 요 점은 2라고 하면 이땐 P가 뭐 1 이렇게 되면은 당연히 전부 다 당첨이 언제나 되는 거니까 10억일 때 효용이 100이라고 있으니까 여기 이렇게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야, 너 확실한 돈 3천과 같은 효용을 주는 P의 확률 구할 수 있어? 하면은 여기쯤 이게 C점이에요. 여기가
C점을 우리가 찾아낼 수가 있네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요, 곡선을 쭉 이렇게 도출합니다. 이런 식으로. 아이고, 죄송해요. 이렇게 쭉 해서 도출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효용함수를 끄집어내요. 근데 보통 시험 문제 할 때는 그냥 효용함수를 줄 거예요. 그냥 폰노이만 뒤에도 연습 문제 보시면 알겠지만 효용함수가 뭐 루트 속에 있어가지고 이렇게 된다라고 그냥 하고 그 다음 시작을 합니다. 여기서는 좀 이렇게 뭐 살짝 그냥 이런 식으로 해서 끄집어낸다라는 걸 보여주려고 했고요. 자, 다음에 196페이지도 마찬가지예요. 그거 한번 보시면 되겠고. 자, 우리는요, 그 다음에 기대 효용의 성격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위험에 대한 태도를 얘기할 건데요. 한번 기대 효용에 대한 성격. 네, 요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위험성에 대한 태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위험에 대한 태도. 자, 우선 이 효용함수가요, 거기 보시면 첫 번째 줄에 아래에서 올려다봐요. 원점에서 이렇게 본다. 아래에서 올려다볼 때 오목한 형태가 있으면 위험을 되게 싫어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자, 밑에 수평축이 이득의 수준이 아닌 자산 소득해도 되고요. 이득이라고 체계돼 있어서 얘가 효용입니다. 그래서 모양이 이렇게 생기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위험을 되게 기피하는 사람의 효용함수가 되고요. 기피자. 그리고 이제 위험에 대해서 중립적인 사람은 이렇게 우상향하는 형태, 요게 됩니다. 그럼 요거는 이렇게요. 위험에 대해서 아무런 영향을 안 받는 중립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위험을 선호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무찰곡선이 효용함수가 밑에서 봤을 때 이렇게 볼록한 형태가 됩니다. 그럼 이거는 위험에 대해서 선호자다, 이렇게 우선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되겠고요. 우리가 이제 위험 기피자를 가지고 보통 얘기를 많이 하게 됩니다. 자, 위험 기피자 같은 경우에는, 자, 오른쪽에 그림식이 좀 나와 있는데요. 위험 기피자를 가지고 좀 한번 해볼게요. 자, 밑에 거기 보시면 F와 S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득의 수준. 뭐 책 따라서 표현은 할게요. 너무 좀 이제 식이 좀 지저분해졌는데 거의 이렇게 나와 있는데, 거기 보시면 F가 어떻게 되냐면 여기야, 소득이, 이득의 소득이 여기고요. S가 여기 있습니다. S가 이렇게 있어요. 아니, 여러분들을 연봉을 체결하는데 확률이 동전 던지기로 해서 연봉이 9천만원 아니다, 이렇게요. 연봉을 체결하게 되는데 연봉이 만약에 동전 던져서 앞면이 나오면 9천만원 받고요. 뒷면이 나오면 연봉이 1,000만원 받는 그런 게 있다라고 할게요. 자, 다시요. 동전 던지기를 하는데 앞면이 나오잖아요. 확률이 2분의 1인데 앞면이 나오게 되면 돈을 9천만원을 받아요. 9천만원의 연봉을 받아. 근데 그게 아니라 동전 던지기 했는데 뒷면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그냥 1,000만원만 받으래. 아주 그냥 사장님이 장난기 있는 사장님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야, 너 이거 이렇게 할래? 아니면은 확실한 5천만원 연봉을 받을래? 이렇게요. 어떻게 받으실래요, 여러분들은? 이거는 언제나 그냥 성과와 상관없이 확실한, 이렇게요. 기대소득은 똑같다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거 기대소득은 어떻게 돼요? 기대소득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기대소득은, 기대치는 역시 2분의 1 곱하기 9천, 2분의 1 곱하기 1,000 하면은 5천만원이에요. 5천만원. 사장님이 야, 이거 동전 던지기 해도 기대치는 5천이고 너 확실한 연봉도 5천인데 어떻게 너 한번 해볼래? 안 할래? 근데 기대치가 똑같으면 위험 중립자는 똑같잖아요. 저 하던 말든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되는 거고, 겁이 좀 많은 사람은요, 여러분들은 어떤 거 선택할래요? 저는 이게 불확실한 5천이잖아. 이거 확실한 5천을 더 좋아하는 거야. 그래서 전 이게 좋습니다. 이렇게요. 그러니까 이거는 위험을 싫어하는 사람이고, 저는 뭐 상관없습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연봉 9천에 눈이 콱 찍힌 거야. 한번 해볼 만한데? 동전 앞면 나오면 뭐야? 9천 받고 뭐 이렇게요. 이렇게 되는 사람은 위험을 되게, 동등한 어떤 기대치를 갖고 있는데 위험을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한번 볼게요. 여기 보시면
천만 원이 됐을 때, 그리고 9천만 원이 됐을 때, 이 사람한테 이제 확실한 돈, 중간에 평균이 이게 거기 보시면 이렇게 나타나는 거. 이게 5천만 원이에요, 5천만 원. 5천만 원은 어떻게 됐습니까? 라고 하면은요, 이 5천만 원은. 자, 거기 밑에 나와 있죠. 피해 확률로 S가 되고요. 더하기. 식이 좀 복잡해요. 1-P의 확률로 F가 되는 값, 이걸 나타낸 거예요. 그러니까 2분의 1의 확률로 9천만 원, 2분의 1의 확률로 1천만 원 돼서 5천만 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랬을 때 5천이 됐는데 그때 얻게 되는 확실한 5천만 원의 효용은 어딥니까? 라고 하면은 이 효용함수잖아. 그러니까 요 위가 확실한 5천이 주는 효용이에요. 거기 보시면 I점으로 체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요게 이제 확실한 5천이 주는 효용입니다. 5천이 주는 효용. 여기가 확실까지만 쓸게요. 5천이 주는 효용의 높이예요. 근데 지금 얘기한 것처럼 약간 불확실성이 있어. 그래서 1천만 원이 될 때 효용이 여기죠. 그래서 여기가 1천만 원이 될 때고요. 그리고 여기는 옆으로 점점점 보시면 9천만 원이 되었을 때 효용이고요. 9천만 원이 되었을 때 효용이고요. 기대 효용은 어떻게 됩니까? 하면 이게 효용 값이 아니라 기대 효용은 이쪽 지워야겠네요. 공간 실패를 해서. 자, 그래서 거기 왼쪽에 나와 있는데 요거 두 개를 쭉 연결을 합니다. 연결을 해가지고요. 여기랑 같아지는 값이 돼요. 여기. 이게 이제 불확실한 5천만 원이 주는 5천만 원이 드는 효용 이렇게 됩니다. 색깔이 좀 비슷해서 애매한데요. 요렇게 돼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J점에 해당합니다. 요점이 바로 뭡니까? 라고 하면 요점은 피해 확률로 내가 장사가 잘 되면 효용을 이게 어떻게 써야 되나? 거기 보시면 효용이 장사가 잘 되면 S가 됐을 때 그리고 1-P의 확률로 얘가 F가 됐을 때 이렇게 되는 걸로 알 수가 있네요. 그래서 장사가 잘 되면 이쪽이 되고 망하면 이렇게 될 때 이게 기대 효용이죠. 요걸 다시 표현하면 기대치는 기대치인데 효용에 대한 기대치. 이게 소득을 뭐라 그래야 되나? 여기 뭐 따로 이득이 없어서 보통은 W, 부 이렇게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부라고 하면 W. 근데 이렇게만 쓸게요. 효용도 거기에 영향받는. 다시 정리할게요. 내가 딱 봤을 때 꽝이 됐을 때 1천만 원 됐을 때 그때 효용이고요. 잘 됐을 때 그때 효용이야. 근데 기대 효용은 어떻게 됩니까? 하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소득에 대한 그게 아니라 이거는 소득에 대한 기대치인데 기대 효용은 여기 상태가 돼요. 두 개를 쭉 연결해서 똑같은 5천인데 이 사람 봤을 때는 여기가 불확실한 요점에 해당하는 거니까 불확실한 5천이 가져다주는 효용이에요. 그러니까 요거의 효용이 바로 저기예요. 5천은 5천인데 확실한 5천이 가져다 줄 때 효용은 이 효용함수 위에 있으니까 여기가 되고요. 그러니까 효용함수가 이렇게 생기면 지금 살펴본 것처럼 확실한 5천을 기대 불확실성이 담겨있는 5천보다 훨씬 더 이거를 선호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불확실성이 있어가지고 효용이 이만큼 밑으로 내려앉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불확실성이 있어서 효용이 이렇게 깎였구나. 근데 이 효용의 크기를 측정하기가 좀 힘드니까 우리가 어떻게 얘기하냐면 그러면 당신은 불확실한 5천이 가져다주는 효용의 크기가 여기잖아요. 이 높이잖아요. 근데 요거랑 동일한 얼마만큼의 디스카운트를 빼서 확실한 돈으로 했을 때 당신은 양보할 생각이 있습니까? 어느 정도. 이렇게 했더니 예를 들면 저는 한 4,500만 원까지만 받는 거랑 동등합니다. 지금 요거랑 5천 비교할 때는 확실한 5천이 좋고요. 확실한 얼마와 돈이 당신은 같습니까? 라고 하면 4,500과 효용이 똑같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이 사람 입장에서는 뭐예요? 5천이 아니라 4,500 확실한 거. 나는 500만큼 위험을 없애는 대신에 돈을 낼 생각이 있다. 그 뜻이 되는 거죠. 자, 그래가지고요, 여기 나와 있는 요 길이 있잖아요. 옆으로 해서 요거 길이 측정한 거를요, 이거를
요거를요, 그림을 좀 더 크게 그렸으면 좋았을 텐데, 우리가 위험, 리스크, 프리미엄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프리미엄이다. 네, 요거 형태를 좀 잘 봐보세요. 첫 번째는 뭘 보셔야 되냐면, 효용함수가 밑에서 봤을 때 오목하면은 위험 기피자가 되는구나. 그 위험을 되게 싫어해서 확실한 오천과 불확실한 오천이 있을 때 확실한 걸 선호해요. 그러면 불확실한 오천은 당신은 싫어하는데, 그러면 이걸 얼마나 확실한 돈과 같은 등가입니까? 해서 나는 4,500과 등가입니다 라고 하면 확실하게 해주는 대신 그냥 500 빼도 오케이. 그러니까 약간 5,000에서 500 뺀 한 10% 저는 빼도 됩니다 라고 얘기하고요. 얼마나 빼도 됩니까? 그거를 리스크 프리미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음 페이지에 약간 그림이 나와 있긴 해요. 거기 우리 책에 보시면, 책에 있는 걸로 할게요. 책에 있는 걸로. 자, 효용함수가 딱 원래 주어지진 않고 있는데요. 어떤 부가 이렇게 있고 소득이라 해도 되고요. 여기가 빵이 되네요. 거기가 또 1,000만원입니다. 1,000만원. 그랬을 때 이 사람의 효용함수가 빵일 때 효용을 찝어보니까 여기가 되고요. 그리고 점점점점 해서 1,000만원일 때 효용이 여기가 되네요. 이렇게 됐죠? 여기까지. 효용함수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보니까 여기 두 개에 대해서 효용함수가 이런 식으로 아래에서 볼 때 오목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험 기피자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기피자, 효용함수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그랬을 때 거기 보시면 기대소득은 얼마입니까? 계산을 해보니까 기대소득이 300만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요거 두 개를 쭉 연결을 하고 기대치를 쫙 보니까 여기가 300만원입니다. 300만원. 네, 그렇게. 자, 요거는 어떻게 계산된 겁니까? 라고 하면 이게 1,000만원이 될 확률이 1,000만원일 때가 P 요거랑 그 다음에 꽝이 돼요. 그래서 1-P의 확률로 꽝 이렇게 됩니다. 이걸 계산해 보니까 300만원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P가 얼마일 때입니까? 했더니 P가 0.3 이렇게 된 거래요. 300 뭐 그냥 쉽게 구할 수 있겠죠. 자, 근데 이 300에 확실한 효용을 주는, 확실한 300이 주는 효용은 여기라니까요. 거기 보시면은 D 이게 나와 있는데 저는 확이라고 쓸게요. 그냥 확실한. 근데 300이라는 돈이 불확실해.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꽝이 됐을 때 효용이 있고 1,000만원일 때 효용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대 효용으로 하면 요거 두 개 계산을 해보면 여기 1,000만원일 때 효용과 여기 꽝이 될 때 효용, 요거가 여기가 이제 기대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요 값은 얼마가 됩니까? 라고 하면 다시 지울게요. 요 값은 0.3의 확률로 거기 보시면은 효용이 1,000만원이 되고요. 이게 좀 복잡한데 한번 식을 천천히 써보세요. 0.7의 확률로 효용이, 아이고 망했네. 여기는 빵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요렇게요. 그래서 요걸 우리가 기대 효용 이렇게 한다고요. 기대 효용이니까 효용의 기대치, 소득을 W로 하면 뭐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가 바로 여기는 이제 불확실한 300이 가져다주는 그때 효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P에 따라서 여기냐 왔다 갔다 이게 좀 조정이 되긴 하겠죠. 결론은 두 개를 쭉 연결해서 요거 같아지는 거 쭉 여기가 불확실한 그렇게 효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요만큼 불확실성이 커서 나는 위험에 대해서 이만큼 효용이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거를 우리가 이제 돈으로 표현을 하게 되면 옆으로 이렇게 측정을 하는 거죠. 야, 너 불확실성이 가져다주는 불확실한 소득 300만 원이 가져다주는 효용과 그때 효용 높이가 이만큼이잖아요. 근데 확실한 소득이 가져다주는 금액으로 따지면 너 얼마나 포기할 생각이 있니? 하면 여기가 200만 원 이렇게 되면 지금 얘기한 것처럼 요 크기가 우리가 리스크 프리미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고요. 자, 그래서 뭐 그 정도 우선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그 앞에 페이지 한번 보시면요. 앞에 페이지에 각주 체크해서 별표 좀 보실까요? 여기 뭐 더 들어가지는 않아서 살짝 보시면 되는데 이 공률이요. 사실은 볼록하면 볼록할수록 여기 한번 보세요. 이 효용함수가 노란 색깔이 아니라 이렇게 해서 볼록해 더 이렇게 돼 있다 합시다. 이렇게
파란 색깔로. 이게 더 오목한 거지, 밑에서 보면. 그러니까 아무튼 볼록성의 정도가 크면 클수록, 자, 리스크 프리미엄, 불안을 싫어하는, 불확실성을 싫어하는 정도는 더 커지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색깔을 쓸 수가 없어서. 이걸로 보시면, 자, 노란 색깔에 비해서 파란 색깔은 이만큼이 이제 효용이 감소되는 거죠. 그러니까 리스크 프리미엄도 더 많이 돈을 훨씬 이렇게 더 많이 낼 의향이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이렇게 오목성의 정도가, 아무튼 볼록성의 정도가 클수록 각주에 있는 게 그거예요. 그래서 상대적인 위험 깊이도, 뭐 절대적인 위험 깊이도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는 살짝 이 정도만 보세요. 위험의 깊이도는 커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네요. 네, 그 정도 보시고요. 물론 하나 더 할 수 있어요. 하나 더 보시면, 지금은 이 곡률이 볼록성, 오목성의 정도가 얼마나 크냐라고도 볼 수 있고요. 아니면은 이렇게 볼게요. 왼쪽에 지저분해서요. 자, 효용함수가 이렇게 있고 이렇게 형태가 있는데 평균은 똑같아요. 평균은 예를 들면 저기 5천만원 아니면 300으로 해도 되겠네. 300만원 똑같이 이렇게 있는데, 내가 확실한 게 아니라 이게 불확실해. 여기 보시면 꽝일 때는 이렇게, 흥할 땐 이렇게. 그래서 레인지가 꽝일 때는 여기고요, 흥할 때는 여기야. 레인지가 평균이 이렇게 있는데 분산이라 볼 수 있겠죠.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왼쪽 오른쪽이 차이가 이렇게 돼요. 그럼 지금 얘기한 것처럼 당신은 리스크 프리미엄이 얼마입니까? 이렇게 노란 색깔로 크기로 표현할 수 있는데, 만약에 꽝일 때랑 흥할 때가 더 커. 꽝일 때가 여기고요, 흥하면 더 대박이야. 이렇게 되면 요거 두 개를 연결한 직선을 보면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똑같은 평균 300을 얻게 되는데 이 사람은 확실한 게 여기잖아요. 확실한 거. 근데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 평균은 똑같이 300인데 흥하고 망할 때가 레인지가 더 커지게 되면 이 사람이 겁이 더 많아질 수밖에 없죠. 위험에 대한 깊이 정도가, 아니면 리스크 프리미엄이 훨씬 더 커져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게 빨간 색깔이 되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여기서부터 이렇게 커지는 것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두 가지 정도 좀 봐주시면 좋겠어요. 우선 첫 번째는 아래에서 오목하면 위험 깊이자다. 근데 이 오목성 정도, 볼록성 정도가 이게 더 크면 클수록 더 위험의 깊이 정도가 커지게 된다라는 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얘기가 뭐 밑에 나와 있는데 따로 뭐 식으로 설명은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199페이지 가보시면 보험과 관련된 선택, 그게 거기 예를 들어서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와 있는데, 예, 그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한번 봐보세요. 밑에 있는 것처럼 요거는 잠깐 쉬었다가 이따 하도록 할게요. 요거 그냥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시험 문제는 막 이런 걸 물어보기보다는 아마 이렇게 그냥 물어볼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보험과 관련된 선택의 분석해서 조금 더 들어갈 수 있는데, 그거랑 그 다음에 뒤에 저것도 봐야 될 것 같아. 203페이지에 나와 있는 위험한 자산에 대한 선택 이론에서 포트폴리오 관련해 가지고요, 거기 보시면 205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이게 거시경작에서도 이 모형을 그대로 또 쓰거든요. 그래서 포트폴리오 선택의 모형 해가지고요, 야, 너 위험성하고 수익성하고 어떤 걸 선택할래? 그리고 분산 투자 이런 것도 출제 가능성이 있고, 옛날에 비슷한 것도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까지도 좀 요거 확장하는 거니까 조금 점프할까 하다가 그냥 살짝 보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여기가 좀 어떻게 보면 좀 힘들 수 있어서요. 자, 그래서 우리 좀 잠 쉬었다가 우리 요 부분 설명드리고요. 그 다음 생산함수 들어갈 건데, 생산함수 파트는 뭐 좀 쉬워요. 소비자 이론에 비해서는. 그래서 편하게 좀 가셔도 되지 않을까 합니다. 아셨죠? 예,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